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7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소고요. 오늘도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또 풍부한 종목 이야기로 생방송 50분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다가 실망감으로 돌아선 하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의 조정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히면서 9월 피벗 가능성은 현실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또 엔화 변수에 따른 이런 지수가 하방으로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섹터별로 짚어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쪽의 투심이 악화가 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떠오르는 네카오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시권에 들어온 금리 인하,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좀 재정비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인 걸까요? 전략들 함께 좀 촘촘하게 수정해 보시죠. 저희와 함께 50분 달려주실 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세 가지의 매매법 한꺼번에 알려주시고 전략 잡아주시는 분 바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5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바로 이른바 팍스 통신망인데요.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홍당무가 품고 있는 하단의 QR코드를 그냥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통신망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 이 안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방송이 끝나고도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무탈하게 잘 보내셨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요즘에 매매가 어렵죠. 예, 우리가 8월 5일 날 투매 나오고 나서 6일, 7일 날 샀던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 한 반 이상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현금화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시장이 지난주 일주일 그리고 이번 주 오늘까지 등락을 하면서 야금야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크게 시세를 한번 위로 터지고 나서 횡보, 아래로 빠지고 나서 횡보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게 되는데 그게 보통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그런 조정 구간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추세가 언제 나올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번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정도부터 다음 주 월, 화 요 사이 정도에 아마 다시 한번 시장은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시장의 상승은 길게 가도 9월 둘째 주 정도에는 마무리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기세적인 상승으로 완벽하게 돌아서서 와 올라가자 이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인 거고요. 잠깐 반등할 때 이 수익을 좀 챙기고 나면 또 한 번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빠질 때 저점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일주일만 기다리려 해도 좀이 쑤시고 미치고요. 한 달 정도 버틸려 그러면 거의 몸을 빌빌 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어렵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시장에서 돈을 내가 잃지 않고 버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기다림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려면 원칙과 기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 해도 견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기다려야 되고 어떤 패턴일 때 해볼 만한 자리가 되는 것인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저는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주기적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무료 특강을 통해서 3시간 강의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5시간을 했습니다. 원래 시간보다 2시간 오버하면서 여러분하고 계속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5시간 하고 나더니 저도 탈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도 한 달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주말에 참여가 불가능하신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봅니다. 언제냐면요.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목요일, 금요일부터 월, 화 사이에 방향이 잡힐 거라고 이야기했고 조정을 그쯤에 끝내고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랑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께서는 그리고 종목들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그리고 시황을 듣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틀 뒤입니다. 예, 이틀 뒤에 퇴근하시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만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6시 정각에 제가 시작하는 관계로 6시 이후에 오시게 되면 어저께 토요일 날도 보니까 강의 늦게 오셔가지고 한 30분 늦었는데 앞에 거 다시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진행해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께 앞에 거 또 설명하면 30분이 통으로 다 날아갑니다. 수백 명이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께서 혹시 토요일 날 못 들어서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요? 예, 토요일 날에 수요일 날입니다. 내일 모레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리 한 가지 더 공지드리는 것은 이번 명절 전까지는 시장이 눌렀다 올랐다 하는 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는 우리 지난번에 7월 18일 날 제가 시장 하락한다고 경고했던 장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예고하겠습니다. 또 빠집니다. 이때도 꽤 강하게 하락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트럼프 그리고 지금 해리스하고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 미국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선거가 완공되고 11월 초에 완벽히 당선자 발표를 하고 이쯤까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과 여러 가지 출렁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전까지의 하락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공격적인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바닥 잡히고 그때부터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얼마 남았습니까?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 아시겠죠? 기다려. 자, 우리가 기다리는 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동네 이렇게 왜 시골 동네 보면은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예, 멍멍이 개, 똥개라고 하는데 개들한테 밥을 줄 때 요즘은 사료를 주지만 저 아주 꼬맹이 때는 이렇게 집에 놨던 짬밥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밥을 끓입니다. 이것저것 반찬 다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주면 개가 거의 환장을 하고 먹으려고 덤빕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기다려 이놈아 그랬는데 그 개가 알아듣습니까? 그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가 기다리는 게 뭐야 그러면서 갖다 들이대고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댕이 다 뒤거든요. 뜨겁다고 왈왈 짖으면서 으르렁거려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거반만 뜨겁다고 먹지 말랬잖아. 얘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선제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 근데 안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댕이 다 딜 겁니다. 아시겠죠? 꼭 찍어 먹어보고 나서 나 딜 거야, 다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공격적인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 조정 나올 때 우리 그때 공격적인 투자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공부합시다. 온라인 특강 한다 그러면 오시고 또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자는 과정은 같이 들어오시고 방송 봐주시고 공부하면서 시간을 좀 쌓아가시는 시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한국 증시는 조정시에 사야지 올라갈 때 사면 무조건 불립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남들 두려워할 때 나 현금 들고 있다가 그때 천천히 사시기 바랍니다. 테마주 좋아하지 마세요. 테마 가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석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또 대두가 되고 있는 AI 거품론의 종지부를 또 찍어줄 수 있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게 하나 남아있죠.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PC 물가지표까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좀 변수들을 잘 소화해내면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다가올 9월에 우리가 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 또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단 4거래일만을 남겨둔 8월인데 잘 마무리하시고 9월 대비도 좀 촘촘하게 해보셔야겠죠. 전문가님이 앞서 지금 소개를 해주실 때 우리 시장의 하락을 또 다시 한번 예고 딱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고까지 해주신 만큼 하방에 하락 압력에 조금 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까지 배워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무료로 선물 옵션 온라인 특강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여 링크 받아가셔서 이 선물 옵션의 매매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9월 대비까지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링크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생성돼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스캔하시면 간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팍스통신망 접속하셔서 참여 링크 받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특강까지 안내 한 번 더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시죠. 전문가님,
이번 주 좀 월요일 두 스타트를 산뜻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역시나 또 전강 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란불 켜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뭐 저는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좀 네. 약간 한 두세 달 정도 가지고 보자라고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섹터별 ETF하고 대형주 위주로 거래하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들 거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개별 종목이 어렵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종목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형주,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오를 것 같아, 반도체 섹터의 ETF, 자동차가 괜찮을 것 같아, 자동차 섹터의 ETF, 섹터별 ETF하고 섹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죠. 만약에 뭐 내가 자동차 할 거면 현대 기아차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반도체 할 거면 SK 하이닉스가 제일 크잖아요. 그런 거 정도만 거래하시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시장의 수익률보다 나는 더 잘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되게 유명한 투자의 대가분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왜 너는 시장 수익률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왜 너여야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제가 주말에 그 글을 읽다가 그러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너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너는 손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무슨 실력이 있길래? 네가 무슨 경험이 있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끄덕끄덕여지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서 보통 우리가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곳에 전체 랭킹을 1년마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탑 10이 보통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탑 10의 1년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등 하는 회사 기준 10%에서 17%입니다. 연수익률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내 원금의 10%에서 17%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자산 운영을 잘하는 자산 운용사의 수익률이에요. 17% 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하고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보다 국민연금에서 내가 올해에 수익률이 올해 좋았잖아요. 그죠? 1월 달부터 7월까지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평균 수익률이 10% 초반이에요. 근데 과연 개인 매매자들은 그거에 왜 만족을 못할까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어떤 매매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설명을 한번 꼼꼼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ETF인데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미국 달러는 아시죠? 우리가 원달러 환율할 때 달러니까 그 달러가 올라갈 때는 달러 ETF 혹은 달러 레버리지 ETF를 사게 되면 달러가 올라가는 것에 만큼 연동돼서 수익을 내고 달러 선물 레버리지를 사게 되면 달러가 올라가는 거에 곱하기 2, 2배만큼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예요. 인버스는 뭐냐면 달러가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버스라는 말이 붙으면 하락에 배팅, 하락해야 수익 나는 거고 올라가면 손해 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곱하기 2, 소위 말하는 인버스 내가 떨어지는 게 1% 올랐으면 내 인버스는 2% 오르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온라인 특강을 하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4월 말에 얘 5,800원에 사시면 수익이 괜찮을 거예요 얘기했는데 이렇게 10% 정도 한번 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6월 말에 온라인 특강 때 제가 5,800원에 사시면 좋아요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살 기회 주고 반등 나왔다가 7월 달에 하나 둘 그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하나 둘 반등 나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거래일 동안 또 5,800원 살 기회를 주죠. 그리고 나서 도로록 올라와서 오늘 여기 올라올 때 제가 여기 6,200원대에서 반을 팔고 나머지는 6,100원 안 건드리면 냅둬 볼게요 했더니 눌렀다 오늘 올라오길래 고점처럼 보여져서 제가 여러분께 6,320원에서 6,380원이 고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점권에서 일단 다 팔아버립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5,800원에 계속 매집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살 기회 충분하게 있었던 거 눈에 보이실까요?
충분히 있죠. 근데 얘가 내가 그러면 580원 올라가면 10% 수익 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더해 볼게요. 580원 더하면 우리 얼마죠? 5,300원이에요. 5,300원 이상이면 내가 진입한 단가에서 몇 프로 수익? 10%.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산운용사에서 연간 수익을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연간 10% 이상 내면 상위 탑3예요. 대한민국 자산운용사 연간 탑3.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금을 위탁받아서 적게는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씩 위탁받은 자산운용사들의 수익률 기준이 10%면 탑 얼마? 3 안에 들어간다고요. 자료 한번 보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발표하기 때문에 보시면 10% 이상이면,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팅했습니까? 달러가 떨어진다에 배팅했어요. 근데 제가 달러 선물 인버스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때, 제가 강의할 때 온라인 강의 와서 한 분은 뭐라고 막 하신 분이 있어요. 당신 누구 투기시키는 거냐고, 왜 환치기 시키냐고.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아, 선생님은 안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설득하는 게 참 힘들어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온라인 특강 때 설명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게 왜 이 달러 환율을 가지고 자꾸 거래를 하냐면, 지금 박스경제TV 출연하시는 그 어떤 분들 중에도 이 원달러 환율 ETF를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은 아직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여기 지금 4년째거든요. 예, 이제 올 연말이면 만으로 4년인데 아직 이걸 가지고 거래하는 분들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느려요. 그리고 굉장히 수익률이, 기대 수익이 10%에서 20%지 그 이상 가지는 않아요. 달러라는 게 10% 20% 이상 가면은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떨어질 때 10% 이상 떨어지면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 10% 이상 만약에 달러가 올라가면 시장이 미친 듯이 빠져요. 그래서 이 달러라는 게 그 어느 정도 그 환율은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움직임 폭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 달러를 통해서 내가 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건 사실 온라인 특강에서 보통 하는 얘기들인데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께 하나 전달해 드려 볼 테니까 차트 화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보시죠. 두 개의 ETF가 있어요. 같이 보세요. 자, 이 종목은 뭐냐면 261, 250입니다. 261, 250. 얘는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수익 나는 상품 달러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종목은 우리가 올라올 때 2021년도부터 시작하면 되게 많이 올라왔죠. 그죠? 달러가 엄청 급등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21년도부터 22년 이게 10월이거든요. 여기가 10월입니다. 여기가 10월. 그러면 우리가 21년도부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걸 재밌는 걸 한번, 주봉이에요. 주봉을 한번 보실게요.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얘가 21년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레버리지는 주가지수라고 보시면, 종합주가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21년 1월 달에 최고점 갔다가 올라왔다가 여기 고점으로 찍고 나서부터 계속 빠져요. 주가지수가. 언제까지? 2020년 10월까지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종합주가지수가 코덱스 레버리지가 31,000원 찍었던 건데 31,030원짜리가 11,630원까지 빠지면 얼마 빠진 거죠? 3분의 1 토막 났어, 깔끔하게.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장기 투자하고 앉아 있다는 건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뭘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여러분, 저점 찍고 올라올 때 잡은 종목이 장기 투자인 거지, 저 고점에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데 장기 투자는 내가 물렸는데 그냥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같이 투자할 거라고 우기는 것 뿐이지, 이거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달러랑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달러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얘가 2021년도였죠. 아까 보세요. 재밌는 게 보일 텐데 21년도 여기 초반 여기서부터 얘가 언제까지? 자, 여기 2021년도 아까 10월 말 얘기했죠. 10월 24일 날 14,895원까지 8,700원짜리가 달러가 수익 안 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8,000원짜리가 14,800원 갔으니까 수익률이 한 8, 90% 난 거예요. 그러면 달러 레버리지 가지고 달러가 올라가는 거에 배팅했는데 수익률이 80%, 90%가 났다. 근데 이 동안 주식은 어떻게 했다? 반 토막 이상 났다. 3분의 1 토막, 어떤 종목은 3분의 1 토막 났고 어떤 종목은 반 토막 났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아무 종목도 안 하고 달러만 내가 레버리지 투자만 가지고 있었어도 수익률 몇 퍼센트?
8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러분의 거래 포트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는 주가가 빠질 거라고 보여질 때 내가 달러를 사두게 되면 주가가 보통 올라요. 즉 다시 말해 달러 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갈 때 주식을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는 테마주라든가 단타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개별주 뭐 테마 야 이번에 뭐 발표하는데 그러면 거기 사놨다가 와 오르면 팔고 와 오르면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수들 참 잘해요. 근데 그게 하다가 한 번 잘못 걸리면 손절 못 치면 그대로 한 방에 죽어요. 한 방에 그냥 골로 가서 절대로 못 일어나는 게 테마주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께 2022년도 10월 달에 시장 바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달러 여기서부터 빠질 거니까 그러면 달러가 빠지면 누가 오를까요? 주가지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봐봐. 22년도에 달러 지수 올라갈 때 여기 코덱스 레버리지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얘가 바닥 잡고 보세요. 어디냐면 6이요. 22년 10월 달 여기. 여기서부터 올라온 게 얼마 올랐습니까? 얘가 14,000원, 12,000원에서부터 올라온 게 22,000원, 23,000원. 그럼 거의 2배 조금 못 갔죠. 얘도 한 8, 90%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수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결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작년 10월부터 올라와서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수명을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급락 한번 하고 반등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반등 좀 했다가 주저앉고 반등 좀 했다가 주저앉는 이 과정이 한 2, 3개월쯤 소요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미국장이 한번 대선으로 해서 테마가 움직인다면 꽤 거시기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그래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달러 선물을 한번 주봉으로 보세요. 이제 한번 그 관점에서 달러 값어치가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서 위에 앞에 봉에 쌍봉을 맞고 죽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빠지는 추세인가요? 상승하는 추세인가요? 빠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달러가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달러가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게 맞을까요? 떨어지는 쪽에 배팅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제가 달러 인버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얘가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여기까지 빠져서 지켜진다면 저는 또 한 번 달러가 올라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바라보는 9월 둘째 주 정도까지의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달러 선물 인버스를 이야기 드렸는데 자 보시면 주봉으로 보셔도 정말 바닥에 잘 잡아드렸죠. 5,800원에 딱 여기서 여러분들께 2달 동안 요거 사라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단타로 10% 이상 수익권에서 좀 챙기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혹시 한번 눌러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6,000원에서 5,800원 요 구간 오면 또 사게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종목 코드 넣어놓으세요. 261, 260.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할 게 없을 때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환율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통들은 내가 어이씨 뭐 10% 뛰기 5% 뛰기 가지고 돈 뭐 얼마나 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1,000만 원 가지고 할 때 10%는 100만 원 수익이에요. 근데 1억 갖고 할 때 10% 수익은요 1,000만 원 수익인데요. 내가 10억이면 1억 수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10% 이상의 투자 수익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에요. 한 2달에서 석 달에 한 번씩만 10%씩 원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넉넉 잡아 3개월에 10%만 늘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연간 얼마죠? 40%예요. 내 원금의 40%. 그러면 내가 1억 갖고 한 사람이 4천만 원 버는 거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 만약 내가 복리 투자라는 마법을 한번 부려보시게 되면은 내가 40%씩 할 때 5천만 원 갖고 시작하시잖아요. 한 16, 7억 돼요. 7년 만에.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수익을 내실 때 좀 안정적인 상품을 내가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해 가는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불나방처럼 들어가서 여기 몇십 프로 먹고 나오고 몇백 프로 먹고 나오고 이거는요. 이론상만 가능해요. 여러분 저기 증권사별로 왜 실전 투자 대회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승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상위에 20위 안에 있는 성적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매매를 한 번도 안 하고 100명이 참여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상위에 랭크됩니다.
보통 20등에서 30등 범위 안에는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7, 80%는 매매를 해서 깨먹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상위 랭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서 한 달에 한두 번, 뭐 두 달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매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해낼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를 좀 일찍 팔자고 했던 건 혹시 눌림 조정이 오면 한 6,000원에서 5,800원 사이 오면 한 번 더 사보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라서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원달러 환율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신다면 일단 1,300원은 깨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250원에서 1,300원쯤 왔을 때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11월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만약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달러를 낮추는 쪽으로 아마 정책을 드라이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달러가 낮아지는 이 인버스가 계속 가는 장이 상당폭 되지 않을까. 내년 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주저앉는다는 개념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식은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조정 시에 모아놓는 게 낫겠죠. 제가 그래서 지금 조정할 때 조금 모아놓으라고 종목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저는 달러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잠깐 조정 나오는 것이 이게 무너지는 장이 현재는 아니라는 것이고 조정 나올 때 사놨다가 올라갈 때 팔아먹는 장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만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미국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전에 제가 여러분 투매가 나오던 8월 5, 6, 7일 날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ETF 446720 이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가격이 1,500원에서 1,600원이거든요. 이게 조금 올라가. 이 종목은 되게 느리게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줘요. 그래서 밀리면 그냥 본전 이상에서 내가 한 두세 호가 정도 수익 내겠다, 익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한번 버텨볼게요. 이 종목은 그냥 물고 늘어지는 종목이지 사고 파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한 달 지나야 한 7%에서 10% 수익 나면 정말 잘 나는 거거든요. 대신 배당금을 계속 받아가는 종목이라서 떨어질 때 산 종목이니까 밀어붙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10이라는 종목도 이번에 우리가 바닥 잡을 때 36,000원, 37,000원 말씀드렸는데 4만원에서 47,000원 정도에서 반을 팔아먹고 39,500원 건드리면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종목 코드는 314250입니다.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국장 가지고 이번에 24,000원 떨어질 때 종목 코드 291 480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25,660원인데요. 코덱스 미국 S&P 선물이라고 하는 ETF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반을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25,000원 안 건드리면 끝까지 버텨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아마 다 정리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종목들 중에 특히나 요거 부동산 리츠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투매 나올 때 잡아놓은 거라서 4,700원 무너지면 정리하시고 버텨볼게요. 종목 코드는 329200입니다. 이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도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주도주를 잠깐 보시게 되면 시장이 왜 조정이 나오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통신망에다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코덱스 반도체 091160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떨어질 때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올 때 여기 다 팔았거든요. 38,000원 찍어 다 팔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저는 이번 주까지 떨어지면은 여기 쌍바닥을 이렇게 확인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이 자리 오면 32,000~33,000원짜리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볼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얘기는 아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온라인 특강 때 이 얘기들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역시도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올 때 이만큼 올라와서 19,500원에 반을 팔았고 남은 수량은 19,000원이 깨지면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저가는 19,140원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무너진다면 자동차도 몽땅 던지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반도체가 무너지고 있고 자동차는 힘이 없어요. 그럼 지수 어떻게 될까요?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2차 전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자, 보시면 종목 코드 364980입니다.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장 떨어질 때도 얘는 안 빠졌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장이 떨어질 때도 안 빠진다. 10,000원 안쪽에서 사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서는 10%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강하게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 중에 아마 제가 정리하자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면 정리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삼성전기는 힘이 별로 없어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 중에 좀 괜찮은 거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얘는 지금 37만 8천 원. 지난번에 제가 조정할 때 여러분들께 여기 쌍바닥으로 여기 다중바닥 여기서 32, 3만 원대 사가지고 끌고 가면 좋겠다 이야기 드렸는데 정확히 앞전 고점까지 와줬어요. 그래서 얘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아침 시작과 동시에 시초가의 반을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7만 원 깨지면 익절 관리하시고 안 나가면 버텨보는 걸로 전략 항상 말씀드릴 때까지 조금 더 버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여전히 바닥권에 놀고 있는데 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볼 때 얘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2차 전지 종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철강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철강 쪽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비철금속은 괜찮아요. 근데 철강이 별로 안 좋은 게 중국이요. 철강을 굉장히 철근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 놨는데 재고가 무지하게 쌓였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원래 생산 원가의 반값에서 3분의 1 값으로 덤핑하면서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철강 쪽의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중국 쪽의 철강이 과연 품질이 좋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만약 그게 품질이 좋은 거라고 한다면 그럼 원가가 떨어지니까 주가에는 좋은 영향은 안 끼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낮춰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지난번에 떨어질 때 30만 원 초반대 받아서 6, 7만 원 정도 어떨까요? 이게 있는데 33만 원 10% 정도 올라갔고 아직 10%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올라오면 36, 7만 원에서 다 정리하시고 끝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같은 건 8월 5일 이후에 저점에서 사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27만 원, 28만 원대에서 사신 거니까요. 34, 5만 원 찍을 때 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나 저는 에코프로는 사실 신뢰를 못하겠어서 거래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코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건설주인데요. 자, 우리 건설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건설하고 여행 레저를 볼 건데 먼저 여행 레저 먼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운송 섹터랑 여행 레저 섹터가 얘들이 좀 움직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은 9만 원 초반에서는 내려올 때 사고 그리고 1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10% 이상 수익 날 때 반절 털고 나머지 끌고 가고를 계속 무한 반복하자라고 현재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이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을 아마 내년도에는 꽤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내년도에 올라갈 때는 최소 바닥에서부터 4, 50% 이상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택배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거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도 오는 나라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하나 주문해 놓으면 기본이 2주고요. 그리고 길면 한 달도 가요. 그래서 택배망이 없기 때문에 택배망을 깔아달라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만들어진 택배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CJ 대한통운하고 유럽에 특히 독일에 있는 회사하고 업무 제휴를 맺어가지고 깔고 있어서 영업이익의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봤을 때 CJ 대한통운의 가격은 지금 가격이 아닐 거예요. 보시면 얘가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 얘가 그리고 여기 2001년도를 바라보면 2001년도에는 10,000원도 안 했던 회사고요. 그리고 2010년대만 해도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 놀던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 가격이에요. 그러면 얘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 시세를 이만큼 주고 다 죽여놓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이죠. 여기 7만 원, 8만 원에 사라 이야기 드리고 나서 14만 원, 15만 원까지 아주 급등하면서 76%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고 한 번 더 눌리면 이건 뭐냐면 세력들이 여기 매집하죠.
그리고 나서 들어 올려가지고 개미들 따라오니까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매집하고 나서 들어 올리려면 2, 3년 시간이 소요될 거라서 이 종목은 저는 길게 보고 조정 주면서 하고 올라오면 팔고 반복하면서 계속 이 종목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종목이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행 레저 중에는 저는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떨어질 때 10만 원 초반에 받아라 이야기했는데 12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약 20% 정도 반등해서 얘는 앞전 고점 12만 5천 원, 13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게 좋은 종목이 현대 로템인데요. 얘는 보유자 영역이에요. 얘가 올 초에 제가 여행 레저 종목 얘기하면서 현대 로템,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호텔신라, 대한항공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얘는 이제는 슬슬 정리를 좀 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어가 슬슬 바닥인데 문제는 바닥은 맞는데 올라갈 폭이 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투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원 구간에서 천천히 매집을 하시고 올라올 때 5만 2천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면 정리하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이번에 투매 나올 때 8,000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얘는 9,500원에서 만 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완전히 장대 음봉으로 박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 한번 정리하고 다시 떨어지면 사고를 반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호텔신라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지금 바닥인데 대한항공은 지난번에 떨어질 때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2만 원, 2만 200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온라인 공개 방송을 8월 7일 날 했어요. 이때 제가 요날 요 종목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튀어 올라오기가 20%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반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2만 4천 원 못 넘기면은 정리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참 우리가 조선주는 지금 건드시면 물려요. 예, 현대미포나 이런 지금 한동안 조정이 필요해서 한 달쯤은 기다려야 될 9월 말에서 10월쯤 돼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선주는 지금 안 건드셔야 될 것 같으니까 좀 건들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고요. 반도체랑 자동차가 조정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장은 조정 영역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이렇게 제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자리들이 조정이 나올 때 좀 사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공격적으로 매매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조금 물러서서 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해서 9월 말에서 10월 말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식은 말씀드릴 생각이니까 2, 3개월 정도는 단타나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면서 조금 시간을 한번 흘려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식과 ETF 전략 좀 촘촘하게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반짝 튀어오르는 그런 테마주들 잘못 건드려서 손해보지 마시고요. 조금씩이라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가 온라인 공개 특강까지 열어드릴 거니까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내일 모레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가량 무료로 온라인 특강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선물 옵션 매매법 교육은 물론이고 9월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이 조금 더 풀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시황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요령, 꿀팁까지 전문가님이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상승과 하락 두 가지 선택지를 잘 고르면서 하락에서도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수익의 극대화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선물 옵션 배워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은 팍스통신만 접속하시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죠. 시간 안에 서둘러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시간이 한 10여 분가량 남긴 했는데 그래도 선물 옵션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개념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해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 공매도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왜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걸 공매도라고 하는데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이 나고 이만큼 빠지면 환매하고 다시 싸게 사서 들어 올리면서 수익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양쪽 방향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선물 옵션도 똑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것을 선물 매수 그리고 콜 옵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주가가 빠지는 데에 베팅하는 것을 공매도 대신에 공짜 하나 빼버리면 매도거든요. 선물 매도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양쪽 방향 내가 베팅할 수 있구나.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념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콜옵션, 오른쪽에 풋옵션이라고 보시면 두 개가 무게가 똑같다면 자 여기 우리가 골판지를 하나 달아놨는데 시소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콜의 기준점, 여기가 풋옵션의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한 놈이 만약에 얘가 무거워서 내려가게 되면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 방향이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얘가 기준이 깨져서 내려가게 되면 누가 올라갈까요? 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콜옵션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사면 될까요? 풋옵션 사면 되고요.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이 깨진다는 얘기는 콜옵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장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화면에 정리해놨는데 그럼 상방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수가 상방으로 올라갈 거야. 그럼 풋옵션 기준가 요게 무너지게 되면 반대편 콜옵션이 올라가는 거니까 지수 상승 난 상방에 베팅할게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하방에 베팅하는 것은 콜옵션의 기준가 얘가 무너지게 되면 이때 풋옵션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지거든요. 나는 그렇게 베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있는 게 콜옵션이에요. 얘가 기준점을 2.5라고 제가 세팅해 놨는데 이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콜이 무너지면 누가 간다고요? 반대편 풋옵션. 풋옵션 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는 뭐예요? 콜옵션 사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뭐만 알면 될까요?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지만 알면 되겠죠.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그 기준점 잡는 법 어떤 식으로 공부해 가야 되는지 여러분께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수요일 날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는 5월 23일 날 차트인데요. 지수가 얘는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이만큼 빠져요. 그럼 우리가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빠졌다 올라가는 거면 상관없는데 계속 빠지는 그림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배팅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선물은 떨어지면 선물 매도에 배팅해서 요만큼의 하락폭만큼의 이익이 나요. 재밌죠? 주식 공매도처럼. 그러면 이때 우리가 떨어지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여기 콜옵션의 기준점이 붕괴되는 거. 요걸 보면서 콜 무너졌으니까 누가 갈 거야? 풋옵션 가겠네. 그랬더니 바닥에서 몇 배가 갔냐면 풋옵션으로 5배가 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침 출발하자마자 왕창 1시간 동안 빼버렸더니 이 빠지는 폭에 대해서 나는 풋옵션을 샀더니 5배가 시세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폭락장이 올 때도 내가 주식에 물린 거를 손절쳐버리고 풋옵션 사는 걸로 수익을 충분하게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고 그러다가 지수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주식은 내가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 그거 언제 찾아요? 왜냐하면 주식 종목이 2,000개쯤 되는데 6,000개 중에 올라갈 거 찾기가 쉽나요? ETF까지 치면 3,000개가 넘는데 3,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올라갈 걸 실시간으로 여러분 검색하는 검색기가 있다 해도 내가 검색기 찾아서 돌리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보고 그럴 시간에 이미 다 올라가요. 매매가 불가능해요. 이해하실까요?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미리 준비해놓은 종목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올라가면 상방 따라가면 돼요. 선물 매수하고 콜 옵션. 근데 뭘 보고 야 풋옵션이 기준점이 깨지니까 풋이 무너지면 누가 간다? 콜 옵션이 간다. 그럼 뭐 한다? 선물은 매수하고 콜 옵션 산다. 이것만으로 수익이 나는데 몇 배가 났냐면 7배가 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번 하락장들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역대급으로 하락했던 장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8월 5일이었죠. 사이드카가 서킷 브레이커가 만들어졌던 날이었는데 선물이 25포인트가 빠졌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이죠 차트가. 근데 저 25포인트가 빠질 때 보통 선물이 하루에 3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25포인트면 일주일 이상의 움직임 폭을 하루에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한 5거래일에서 8거래일 정도의 움직임 폭을 하루에 다 뺀 거기 때문에 엄청난 투매가 나왔던 날인데 이날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초토화 됐어요. 한 방에 적게 빠진 사람이 10% 정도 마이너스일 거고 많이 전 사람은 하루에 하한가 두들겨 맞으면서 30% 마이너스 난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날에 우리가 주식으로 이걸 메꿀 방법은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빠지는데 우리는 뭐 보냐면 콜옵션을 보시게 되면 여기 4.07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콜옵션의 기준점인데 이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뭘 볼 수 있냐면 주가가 빠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때 나는 뭐 사면 풋옵션을 사서 갔더니 이렇게 미친 듯이 시세가 나는데 몇 배가 났냐면 풋옵션이 130배가 났어요. 믿어지세요? 130% 아니에요. 130배가 당일날 났어요. 엄청난 시세가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종목이 반토막 났어도 내가 50% 마이너스 난 거를 복구하려면 100% 벌어야 되거든요. 1억이 반토막 나면 5천 되잖아요. 그 5천이 다시 1억 되려면 2배 곱하기 2 더블 수익 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식으로 더블을 버는 건 되게 어려워요. 저는 직업이 이건데도 제가 이걸 투자하는 게 직업인데도 주식으로 연간 더블을 먹어본 기억이 최근에 제가 4년간 한 해도 없어요. 제일 많이 벌어야 주식으로 한 종목으로 70% 정도 버텨본 게 제가 최대예요. 못 버텨봤어요. 저는 대형주를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배 이상 나는 종목을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없어요. 완전히 투매 나와서 시장 박살났던 2020년 코로나 때 그럴 때는 사서 2배가 날 수 있죠. 그 외에는 2배가 안 납니다. 대형주는.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내가 반토막 난 거를 복구하려면 2배를 벌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어렵죠. 그때 우리 뭐 하냐면 풋옵션을 샀더니 얘가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30배가 난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될까요? 사서 2배, 3배만 팔아먹어도 내가 잘못됐던 주식 계좌가 다 복구되고 남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선물 옵션을 안 배워요.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날 이때 주식을 하고 있고 선물 옵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위험한 걸까요? 선물 옵션 할 줄 아는 사람이 위험한 걸까요? 생각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다음에 8월 2일이에요. 자, 이날은요. 어땠냐면 아침에 어저께 그 8월 5일 거는 25p가 빠졌는데 얘는 9.5p예요. 양호하죠. 근데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축제입니다. 선물 옵션 해본 사람 입장은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하방 배팅 해가지고 종가까지 하루 종일 버틴 것밖에 없어. 오전에 진입 한 번 해가지고 종일 버틴 것밖에 없는데 얼마가 났냐면 선물은 9.4p. 선물 1포인트가 한 계약당 25만 원이에요. 10포인트면 250만 원이니까 9.4포인트면은 대략 한 220만 원쯤 되거든요. 그럼 내가 10개 배팅해. 1억 가지고 10개 배팅했으면 2,200만 원 수익이에요.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 사가지고 마이너스 3% 5% 두들겨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300, 500 마이너스야. 1억 가지고. 근데 내가 1억 가지고 선물 매도를 10개 때렸으면 얼마 수익 냈냐면 2,200. 그럼 내가 마이너스 된 거 빼도 1,900이 수익이에요. 왜 선물 옵션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락장일 때는 이거 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어떤 걸 가지고 와도 복구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벌 때는 주식이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콜옵션장보다는 못 벌거든요. 마찬가지로 콜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는 게 확인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풋옵션이 바닥에서 또 올라온 게 얼마 올라왔냐면 얘는 2000%요. 20배. 그럼 아까보다는 약하죠. 100배 이상 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20배는 못 먹죠. 이걸 언제 다 버텨요? 저도 못 견뎌요. 20배 견딜 수 없어요.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그죠? 다들은 못 버텨. 털다가 몇 개 남겼더니 걔가 20배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이런 장을 만날 때는 아무리 못해도 300%, 500% 가는 건 정말 쉽거든요. 잠깐 사이에 눈감 1시간도 안 돼서 가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옵션은 배워보실 만한 값어치가 있고 충분히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은 어떠냐 보시면 자 이게 8월 7일 날이 제가 여러분 온라인 공개 방송한 날인데 이날 얼마 올랐냐면 선물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갔냐면 19.45p가 올랐어요. 무식하게 올랐어요. 이날 콜옵션 보실래요? 저점부터 몇 배 갔냐면 15배 갔어요. 이날 제가 무료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7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7시간 반 동안 설명을 했거든요. 다들 되게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보셨는데 이때 제가 본 건 딱 하나예요. 풋옵션 기준점을 깼다. 이거 하나 보고 상방 잡아서 계속 버티다가 점심 먹기 전에 10시 반, 11시쯤 다 팔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점에서 고점을 잡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게 잡고 조금 일찍 팔았다 해도 500%, 5배에서 6배쯤 수익 났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내가 상한가 가봐야 얼마? 30%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10배 이상 나는 장들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 옵션이 더 매력적일까요? 주식이 더 매력적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내일 모레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오셔서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배워보신다면 꽤 유익한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열하고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법 알려주시고요. 또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옵션의 전반적인 흐름까지 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전문가님이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서둘러서 스캔하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통신망 안에 접속하셔야지만 참여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스스로 시황을 좀 읽어볼 수 있는 요령까지 녹여주실 거고, 그리고 전문가님이 픽하신 전문가님의 레이더망 안에 포착된 그런 종목들, 9월에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과 전략까지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모든 준비된 콘텐츠들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링크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